돈을 빌려줘야 될까? 아니면 말까? 이처럼 우리는요,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범태범TV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부터는요, 이론적인 관상 강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앞으로 사례 위주, 즉 에피소드 위주로 방송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동안의 방송이요,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다이나믹한 방송을 가급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요, 얼굴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채소나 과일 등을 구입할 때 무엇을 보고 구입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양과 색깔을 보고 고른다고 대답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고르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실을 설명할 때요, 다소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의외로 바로 사실에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사람을 고를 때도 채소나 과일을 고르듯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관물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은요, 자연의 한 조각입니다. 나뭇잎을 보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는요, 숨겨진 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나뭇잎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요, 얼굴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과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변화가 얼굴에 투영되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논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따라 모이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알기 위한 만남의 시간들은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득이 그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다양하고 많은 정보와 좋은 정보를 가져야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르는 것보다요, 아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좋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 아니면 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할 남자 또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애써야 될 것인가, 노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또 당장 결정을 해야 할 때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상학입니다. 관상학은요, 오랫동안 인간의 얼굴과 몸에 대한 정보를 개통하고 분류화 작업을 통해서 체계화해 놓은 것이 바로 관상학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속에서 얼굴에 대한 통계학적 정보를 압축하고 있는 관상학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관상학을요, 점치는 점수락으로 잘못 이해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상이라는 학문은요, 통계학적 학문으로 누구나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지극히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면접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그리고 소개팅, 번개팅, 이러한 모든 활동은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행동입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잘 보고 결정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 생김새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습관, 성격 등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살이 찌거나 빠지고 자세에 따라서 골격의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눈웃음을 자주 짓는 사람들에게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특정 표정이 습관이 되어서 인상이란 형태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내면한 것들이 모여서요, 인상, 즉 관상이라는 형태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사주는요, 태어난 일시를 물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얼굴은요, 항상 밖으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보는 관상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나이 많이 되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얼굴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나이 40해 정도 살아오면요, 그동안 살아왔던 마음가짐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험악하게 살아왔으면 험악한 얼굴이, 행복하게 살아왔으면 행복한 얼굴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고스란히 내 얼굴을 통해서 남겨져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나 자신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 또한 타인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타고난 운명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요, 약 50%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주가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나의 마음 씀씀이를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관상은요, 얼굴 생김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은밀한 방술이 아닙니다. 관상은 지나온 나의 삶과 미래의 삶을 교차하는 척도를 생각하고 미래의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얼굴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얼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험악하고 추한 얼굴로 만들 것인가는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지식이나 인터넷, 신문, 지상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각종 지식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의 한수에서 말씀드린 얼굴, 즉 관상에 대한 지식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요긴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서요,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전의 항수 방송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사람의 행동을 얼굴의 특징과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은요, 기존의 방송 내 틀을 깨고 쉽고 재미있고 철저하게 시청자 위주로 구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배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관성학적 지식과 나의 경험을 넘나들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리에 이르는 그 넓은 바닷물도요, 한 사람이 마시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샘물이라도 만 명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고전의 한수 방송이 하나의 작은 샘물이 되어서요, 인간 탐구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